충격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20년을 더 젊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마음만 20년이 젊어진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실제로 몸이 20년 전으로 건강해지게 됩니다. 제가 직접 찾은 충격적인 실험의 결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쉽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정말로 몸이 젊어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하버드 교수의 실험을 발견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니 반드시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 연구는 노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더 많이 결정하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받았고, 두 번째 그룹은 요양원 직원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 후에는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연구로 알려진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70대 후반과 80대 초반의 사람들을 1959년의 문화와 사건들에 몰두시킨 후 젊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면서 참가자들은 마치 젊었던 시절처럼 행동하고 머물러야 했고, 1959년 이후의 자료는 사용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현재를 인정하면서도 1959년과 관련된 활동과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그룹의 참가자들은 놀라운 에너지를 발휘하며 식사 준비와 청소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랭거 교수가 재평가한 결과 첫 번째 그룹은 체중이 증가하고 관절염 증상이 감소하며 손재주와 걸음걸이에도 개선이 보였습니다. 결국 이 실험을 통해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젊게 사는 실험은 20년 되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러한 효과는 30년 또는 심지어 40년까지도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잠재력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제 주변 환경을 젊었을 때 사용하던 물건들을 사용하고 젊었을 때 했던 것처럼 행동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의 나이든 나를 잊고 젊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비밀이 있는데요. 그것은 음식과 관련된 조절입니다. 젊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비만인 노인들은 건강한 수명을 보전하지 못하고 다양한 합병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20년을 넘어서 30년이나 40년 동안 젊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더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이 섭취하는 이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주변 친구, 지인,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주변의 건강을 선물해주세요. 오래 살기 위해 줄여야 할 이것은 포도당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단 음식, 흰 쌀밥, 떡, 빵 등을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포도당을 제한하는 것은 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체중 조절, 치매 예방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권은수 박사팀은 포도당 섭취를 제한하면 수명이 연장되는 분자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포도당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세요. 정제 탄수화물은 인공적으로 합성하거나 도정을 거친 곡류를 말합니다. 설탕, 흰 밀가루, 백미가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빠르게 소화되고 흡수되어 혈액에 포함된 포도당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이로 인해 췌장이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기 위한 호르몬인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췌장이 과부하를 받고 당뇨병 발병 위험이 커집니다. 이것이 정제 탄수화물을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많은 음식이 정제 탄수화물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흰 쌀밥, 칼국수, 짜장면, 우동, 돈가스, 피자 등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제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기간을 늘려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또는 이틀간 정제 탄수화물을 끊은 후 참을 수 없을 때는 드셔보세요. 그 후 2일에서 4일 이상을 끊는 것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거꾸로 식사법을 시도해 보세요. 거꾸로 식사법은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것을 말합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포만감을 채울 수 있어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부터 먹고 고기를 먹은 후 마지막으로 밥을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채소를 씹는다면 식사 속도가 느려지고 포만감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단, 당이 높은 과일 대신 채소를 우선적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기억해 주세요.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수면 부족은 탄수화물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면 부족은 깨어있는 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수치를 약 18% 감소시키고 허기를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을 약 28% 증가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숙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부족할 경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수화물과 설탕을 더 많이 섭취한다는 내용이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브리검영 대학교 연구진은 10대 청소년 93명을 조사하여 일주일 동안 수면 패턴이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6시간 30분만 잔 그룹은 9시간 30분을 잔 그룹에 비해 탄수화물과 설탕이 첨가된 음식과 음료를 더 섭취했습니다. 또한 수면 시간이 부족한 그룹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설탕을 12g 더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체내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코티솔 분비가 많아지면 식욕이 증가하고 단 음식에 대한 욕구를 늘리게 되어 탄수화물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잠자리에 드시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 음식 섭취를 줄이세요. 식사 후 디저트를 먹거나 식사 사이에 간식을 먹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케이크, 도넛, 과자, 빵은 밀가루와 설탕으로 만들어진 정제 탄수화물이므로 이러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당류 함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음료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음료에는 많은 양의 당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라 1캔에는 약 27g의 당이 들어있으며 이는 약 12개의 설탕과 같은 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섭취 열량의 10% 미만으로 당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0칼로리를 섭취하는 사람이라면 당을 50g 미만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음료를 선택할 때는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나 제로 콜라를 선택하고 가당 음료 대신 시럽을 적게 넣거나 아예 넣지 않은 생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는 당 함량이 0g인 아메리카노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른 종류의 커피를 마실 때는 시럽을 적게 넣거나 요청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정하지 않은 현미 등의 통곡물이나 콩 등이 비정제 탄수화물은 천천히 혈당을 올리게 하여 인슐린의 과다 분비를 방지합니다. 잡곡밥, 오트밀, 통밀빵은 오래 씹을수록 단맛이 나기 때문에 단 음식을 섭취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해도 과식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태고적부터 수십만 년 동안 신체 운동에 의존해 살아왔습니다. 먹이를 구하고 동물이나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농업이 주된 생계수단이던 시절에도 생산활동 자체가 곧 신체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로 인해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게끔 조건이 갖추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신체 운동의 양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하루 적정 보행량은 1만 보입니다. 시간으로 따져보면 2시간가량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무직 직장인은 하루 5,800보, 차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3,600보, 가정주부가 6,000보 정도 걷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운동량이 부족합니다. 불로장생을 꿈꾸며 불로초를 찾았다는 진시황의 수명은 50세였고 좋다는 음식과 온갖 보약은 다 드셨을 조선시대 임금의 평균 수명은 47세였는데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원인은 운동 부족 때문입니다. 운동 부족에 따른 부작용은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와 청소년 비만율을 크게 증가시키고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져 당뇨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경희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원이 생활체육 동호인을 대상으로 윗몸 일으키기와 팔굽혀 펴기, 50m 달리기 등의 체력을 측정한 결과 실제 나이보다 20년 젊게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건강 격차인 것입니다. 젊게 살고 싶다면 운동 또한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꾸준한 운동은 기적에 가까운 결과를 낳고 남들보다 20년 젊게 살 수 있는 비결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과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의 걷기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젊은 마음을 가지고 예전에 했던 행동들을 하면 실제로 몸이 젊어집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물건들을 주변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포도당을 줄이기 위해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거꾸로 식사법을 사용하며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단 음식 섭취 감소, 비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권장합니다.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밥보다는 반찬에 있는 야채와 나물을 먼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음식을 섭취하고 싶다면 설탕 함량이 낮은 음식을 선택하고 탄산 음료를 섭취하고 싶다면 제로 콜라를 추천합니다. 또한 걷기 운동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의 운동이라도 매일 한다면 기적을 만듭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면 건강하고 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내용과 양질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